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3주차의 현대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원 서행시초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체크할 건데, 자, 제목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가져가고 없으면 버린다고 했었죠. 자, 쌤이라고 한다면 8원에선 딱히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서행시, 여기선 조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행시라고 하는 게 한자가 서쪽으로 가는 시가 되는 거니까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는 이마저도 읽을 수 없다 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버리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지문으로 갈게요. 차디찬 아침인데 라고 돼 있네요. 자, 차디찬 아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뭘 찾을 수 있을까? 쌤은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나왔구나, 시간적 배경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할 겁니다. 묘양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 아이 하나 오른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가 나왔고 시적 대상으로는 나이 어린 계집 아이 하나라고 하는 게 나왔죠. 얘가 시적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침에 어디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묘양산행 승합 자동차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이 승합 자동차가 일종의 뭐가 되겠구나, 공간적 배경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옛말 속 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장등이 밥꼬락처럼 몹시도 터졌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누구에 대한, 앞에 나왔던 어리 계집 아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새 저고리를 입었대. 초록색 새 저고리. 그런데 아이의 손잔등은 또 뭐라고 돼 있어? 밥고랑처럼 지규죠? 몹시도 터졌다라고 돼 있네. 그럼 밥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라는 건 손이 뭐하다는 거야? 다 터져서 막 거칠거칠하다라는 거잖아. 아이가 새 옷을 입었는데 손은 영 고생한 흔적이 다분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새 옷이라던가 아이의 지금 손등이라던가 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대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 이걸 통해서 뭘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야? 보통 뒤에 오는 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죠. 새 것보다는 뭐한 거? 터진 손. 다시 말해 이 아이는 굉장히 뭐였더라? 고생을 많이 한 아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 계집아이가 어디로 간대? 자성으로 가야 한대. 자, 자성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계집아이의 목적지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자성은 예서 350리, 묘양산 150리. 이게 뭐가 나왔어? 자성은 여기서 350리랑 떨어져 있대. 묘양산은 150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가야 되는 건가 봐. 그러면 여기선 그냥 뭐 정도? 자성이 되게 멀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니까 묘양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라고 해서 이 묘양산에 가는 이유, 이 버스에 오른 이유가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선 지금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정보가 나온 거죠. 아이의 목적지는 어디인 거고 자성이라는 곳인 거고, 지금 자성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건데 삼촌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자성은 굉장히 뭐한 곳이고 먼 곳이다 라고 하는 정보 나왔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딤에서 삼촌이 산다 라는 건 뭐야? 묘양산 어딘가에 삼촌이 산다라는 소리야. 근데 보통 우리가 너 어디 가니? 저 친정네 집 가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친정네 집 어디야? 라고 하면은 어디요? 라고 되게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주소를 읊기 시작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어딤에서 라는 건 그 어딘가에 살아요 라는 거야. 다시 말해 얘가 가고자 하는 그 먼 공간이 굉장히 뭐하게 나왔어? 불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이가 먼 곳에 가는데 목적지는 굉장히 불확실하네.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네. 라는 것 정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죠.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방금 있었던 부분은 어딘 거야? 승합 자동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이 무슨, 자, 요게 승합 자동차예요. 묘양산 행으로 가는 무슨, 요즘에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그리겠어요. 그쵸? 하지만 쌤 나름 미술 학원 출신이에요. 나를 가르쳤던 미술학원 선생님이 보면 되게 극대노하겠다. 이거 고등학교 이런 거 말고 그냥 유치원 다닐 즈음에 다녔던 그런 유치원 미술학원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게 아이가 나왔어. 자, 아이 나왔고 이 아이가 어디를 지금 탄 거야? 자동차를 탄 거잖아. 근데 그 밖에 새하얗게 얼어붙은 자동차 유리창이라고 했으니까 뭘 확인할 수 있어? 아까도
춥다, 차디 차다라는 게 나오고 새하얗게 얼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계절이 겨울쯤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자, 그리고 그 유리창 밖으로 내진 주제 소장 같은이라고 돼 있네. 자, 같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뭘 잡아야 되니? 직유 잡아야겠죠. 자, 그럴 것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음낸다라고 하는데 내음 밑에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확인. 배웅을 낸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저 밖으로는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 둘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한 명은 어른, 한 명은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 안녕 하고 배웅을 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진이라고 했을 때 요 어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내진이라는 어휘 정도는 알아둘 것. 이 내진이라고 하는 건 문학에서 이제 한 번씩 많이 나오는데 식민지에서 본국을 일컫는 표현인 거야. 그럼 이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떠올릴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본국이라고 하는 건 일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주재 소장 같은 어른인 거야. 그러니까 뭐 같아 보여? 일본인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배웅을 내고 있는 상태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본인 같아 보인다라는 부분 사실상 이 시의 시적 배경이 나와버린 거야. 일제강점기구나 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 또 하나 이 어른은 일본인 같아 보이고 주재소장 같아 보이는 거지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내진 주재소장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재소장은 몰라도 되는 거지만 이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찝찝하니까 쌤이 공부하는 중이니까 알려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경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말단지. 그래서 그런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배웅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뭔가 하는 게 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왜냐면 더구나 거기 밑에 계집아이는 운다. 그리고 느끼며 운다. 흐느끼며 우는 거죠. 운다 뭐가 있어. 두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도 형성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이 강조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럼 이 계집아이에 대해서 왜 하고 풀려야 되냐면 이 정보를 조합해봐. 이 아이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인데 오늘만 마치 뭘 입은 거야? 새 옷을 입은 거야. 오늘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울리지 않은 새 옷을 입었어. 거기에 자성이라고 해서 삼촌이 산다는 곳에 가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길을 나서고자 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봤더니 누가 일본인 같은 애들이 배웅을 내고 있어. 그리고 애는 막 흐느껴 울어. 그럼 얘는 사실 막 진짜 막 가고 싶어가지고 삼촌한테 가고 싶어서 간다라기보다는 뭔가 쫓겨가는 듯한 뉘앙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뉘앙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보 조합했을 때 나오는 거죠. 합리적 추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막 울어. 자, 텅 빈 찬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라고 돼 있네. 여기 지금 자동차에 승격도 하나 있나 봐.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뭐 하는 상태인 거야? 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울까? 이 사람이 우는 이유는 앞에 계집아이가 운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봐야겠죠. 계집아이가 우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뭐해서 불쌍해서 그러니까 연민이라던가 동정이라던가 이런 마음 때문에 눈을 씻는다,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연민을 느끼는 중이구나. 자,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꽁꽁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땐 음성 상징어니까 체크를 해두는 버릇을 들여두는 게 좋아.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언제 쓰이는 표현이니? 추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추측이야. 다시 말해 이 어린 아이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쟤 아마 저 일본인 사람 같은 집에서 밥 짓고 걸레하고 아이 보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걸레 빠는 식으로 아주 쌩쌩 고생하다가 그러다 지금 저런 식으로 쫓겨나는구나 라는 식의 상상이 들어가는 거죠. 이 상상은 당연히 누구의 상상이겠니? 화자의 상상일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맨 마지막에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부분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을 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자가 나라던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표현이 나타나진 않아. 그쵸?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숨겨진 화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화자라고 볼 수 있고, 자, 숨겨진 화자? 이거보다는 그냥 숨은 화자라고 하자. 자, 숨은 화자라고 볼 수 있고, 이 화자가 누구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장면 자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이 계집아이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상상, 추측을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꾸려놓은 상태인 거야. 근데 우리 이걸 읽었을 때 이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배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매칭시키는 거. 시적 배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시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차디찬 아침, 왜 추워? 가뜩이나 이 어린아이, 이렇게 고생한 어린아이한테 이 추운 아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무엇으로 볼 수 있어? 시련으로 볼 수 있을 거잖아. 그쵸? 묘양산행 승합 자동차 텅 한이 비어서 나의 어린 계집아이 하나 오르는데, 이 계집아이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뭐 했던 거? 설엄을 당했던 건 우리 민족이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의 어린 계집아이는 아마 우리 민족일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 정도.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새 저고리와 그리고 언밸런스된 손잔 등 터진 손정 등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아이 상태,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이가 자성으로 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멀리 그리고 불확실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건 애가 원해서 간다라기보다는 뭔가 불확실한데 어쩔 수 없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표시. 새하얗게 어른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겨울의 이미지를 주는데, 이건 아이에게 굉장히 혹독하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내진 주제소장 같은 어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확정적 표현이 아니야. 일본인 같아 보인다 라고 한 거지, 일본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제 소장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뭘 풍기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 라는 게 거진 이제 일본인한테 사실은 쫓겨가는 그런 핍박받다가 쫓겨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줬다라는 거, 그 정도 읽어내면 되고, 계집아이가 울고 있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여기에 화자가 드러나지 않잖아. 하지만 화자는 대체적으로 이 어린아이를 굉장히 어떻게 불쌍하게 보고 있단 말이야. 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읽었을 때 우리가 이게 되게 고생했구나, 되게 힘들겠구나, 얘 어떻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화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 그러면 여기에 화자 역시 이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뭘로 봐도 사실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요걸 아마 화자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집아이는 몇 회고 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한 구석에 있는 사람이 계집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배웅하고 있는 그 일본인 같은 애들을 보면서 상상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라고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형상화하고 있는 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얘는 이제 이 내진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리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풀려.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독재 정권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시적 배경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시를 잘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선 반드시 뭘 체크한다? 내진이라고 하는 어휘. 몰랐으면 내가 이제부터 알아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백석의 시를 봤으니까 그 다음 시를 보도록 할게.